양강도 삼지연시에서 대흥단 방향으로 10리 정도 가느라면 삼지연 대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조선인민 혁명군 주력부대가 이 백예봉에서 하룻밤을 수경한 당 여기 삼지연에 도착한 것은 1939년 5월 21일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장백현 북대정자 회의에서 내놓으신 국내 진공작전 계획에 따라 편성된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제7연대, 제8연대와 독립대대, 경의중대의 700여 명의 조국 진출 대원은 1939년 5월 18일 오물동을 건너 청봉, 건창, 백예봉을 거쳐 5월 21일 삼지연에 이르렀습니다. 삼지연 못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1939년 5월 21일에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진솔하시고 조국 땅에 진출하시고 혁명의 횃불을 높이 올리시고 조개방의 역사적 위협을 이룩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등장 20대의 청년 장군의 모습으로 형상하고 있습니다. 시위 바위위에 호랑이 나섰다. 백두산 호랑이 나섰다. 앞발을 거세게 내어뻗치고 남쪽 하늘 노려보다가 따웅 산골을 깨친다. 그 무엇 처부시전 듯 톱을 들어 따웅. 이는 이름만 들어도 삼도 외적이 짓도는 조선의 빨치산 김대장. 백두의 용암대지를 밟으시고 항일의 군복 차림 그대로 거연히 서 계시며 조선민족의 백절불굴의 넋을 천만의 가슴마다에 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우리 수령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우러러노라면 2019년 겨울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돌아보시며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우리 수령님처럼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혈전만리 생눈길을 헤치며 고생하신 분은 없을 것이라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 업적은 변하지 않는 백두의 웅자와 더불어 후세의 길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경의한 총비서 동지. 우리 수령님의 동상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데는 뜻깊은 사연이 있습니다. 1976년 7월 4일에 삼지연 혁명전적지의 건설장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께서는 일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어느 위치에 모시려고 하는가 물으셨습니다. 그때 우리 창작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삼전 목가 건너편에다가 수령지대를 미륵판티고 인위적으로 운동을 쌓아서 수령님의 동상을 백두산 배경으로 이제 높이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우리들은 목가 건너편에다 하면 수령님 동상을 모신 다음에 이제 반사되면서 예술적으로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승선을 이렇게 봐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목가 이쪽에 위대한 수령님이 깊은 사적이 이끌어 있는 벚나무 두 그릇이 있는 곳에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정중히 모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이제 현재에 나오셔서 이 무성한 정말 사람이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풀숲을 자신이 헤치시고 위대한 수령님이 동상을 모실 자리를 직접 이제 목가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이 동상을 20대 젊은 장군으로 이제 형상하였다고 이제 교시하셨습니다. 1979년 3월 21일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 대기념비는 작성에서부터 시공일까지 다 만점이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0년 3월 22일에도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대기념비를 찾으셨습니다. 그날 우리 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은 지금에 와서 보아도 손색이 없이 아주 잘 되었다고 하시면서 3전 대기념비 보존 관리에서 나서는 강력적인 가르치심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경례는 청주동지께서 2013년 11월 29일에 또다시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그날 우리의 경례는 청주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의 만년제보이며 혁명 전통 교양의 위력한 고점인 3전 대기념비 앞에 서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 혁명력을 끝까지 완성해 나갈 결심과 의지가 더 굳세워진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도 우리 경례는 청주동지께서 여러 차례 우리 3전 대기념비를 찾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적진군의 길에 올랐던 항일 유격대원들의 감격과 환희가 그대로 오려있는 것만 같은 뜻깊은 이곳에서 백두산의 우웅자를 한가슴에 안아보시며 우리민들과 새 세대들의 가슴 속에 혁명의 개척에 마련된 고귀한 전통과 숭고한 정신을 더욱 깊이 새겨주실 결심을 굳게 가다듬으신 우리의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 조국과 혁명을 위하여 온갖 고난과 시련을 헤쳐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헌신적 로고와 불멸의 혁명 억적, 수령님을 받들어 조선혁명의 첫 페이지를 아로 새겨온 항일혁명 선열들의 거룩한 투쟁 역사가 경건히 안겨온다고 하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뜻깊은 말씀을 다시금 새겨보는 우리에게 삼지연 대기념비의 조각 군상들이 숭엄히 안겨왔습니다. 우리 3전 대기념비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4편의 부주제 조각 군상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군상이 수경편, 그리고 이 군상 저구편, 그리고 저 우측에 있는 군상들은 홍모편, 진검의 전투편 군상입니다. 이 군상이 바로 수경편 군상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 땅 청봉리에서 첫날 밤을 보내는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모습을 조경예술적 합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촌봉 수경지, 권창 수경지, 대구봉 수경지를 돌아보면서 그려보았던 항일 유격대원들의 모습이 여기 다 형상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이렇게 열심히 책을 읽고 있는 유격대원 있지 않습니까? 예. 사령관 동지의 품에 안겨서야 우리의 글을 배운 이 유격대원은 지금 조국 강복의 10대 강경의 구절구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정말 짬 시간에도 이렇게 학습하는. 예, 그렇습니다. 수경의 밤은 깊어가는데 밀림 속에 구성진 피리 소리가 울려나오고 있습니다. 잊을 수 없던 1936년 4월의 만강의 봄날에 우리 수령님과 어머님께서 부르시던 사향가, 어버이 수령님께서 80고령에도 그처럼 열정적으로 부르시던 사향가의 노랫소리가 오늘도 우리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고 있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올 때 나의 어머니 문 앞에서 눈물 흘리며 잘 다녀오라 하시던 말씀, 아 귀에 쟁쟁해. 항일전의 나날 우리 수령님 그리도 즐겨 부르시던 사향가, 무릇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의 감정은
고향을 멀리 떠난 인간의 내면 세계에서 가장 절절하고 진실하게 뿜어져 나옵니다. 우리 수령님께 있어서 사향가는 단순히 고향에 대한 그림의 노래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도 일제에게 빼앗긴 내 나라를 기어이 되찾고 아름다운 우리 조국을 부강한 나라로, 세상에서 제일 으뜸가는 자주 독립국가로 건설하시려는 비상한 맹세였고,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의 분출이었습니다. 사향가와 더불어 빗발치는 절세위인의 이 숭고한 뜻을 되새길수록 잊지 못할 만강의 봄날이 뜨거운 추억 속에 어려옵니다. 부대가 만강불락에 머물고 있던 1936년 4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유성룡은 김정수 동께서 한 여대원과 함께 골짜기 위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시면서 부르시는 고향에 대한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그날 사랑하는 조국 삼촌과 고향 만동디를 추억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고향의 봄이 각별히 그리운 법이라고, 이맘때면 우리 조선은 참 아름답다고, 대동강의 얼음이 풀리고 보들가지에 물이 오르면 만경계에도 진달래꽃이 활짝 피곤 하였다고, 처가집 우란에도 복숭아꽃이 피곤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꽃 속에 묻혀 그림처럼 아름다운 고향 만경대를 그려보시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 계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온이 높은 뜻을 평생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시련에 찬 혁명일을 고르시던 아버님에 대하여 자신의 혁명 사업을 도우시면서 불편하신 몸으로 온갖 고생을 다하신 어머님에 대하여 갓 조직된 반일이민 유격대를 이끄시고 남반 원정을 떠나실 때 마지막 리베를 하던 어머님이 그 모습에 대해서 가슴 뜨겁게 회고하셨습니다.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의 여성용 김정수 동지의 가정 내력에 대해서도 들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을 다 원수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혁명을 아니할래야 아니할 수 없다고, 혁명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되는 귀중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마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천천히 골짜기를 거니시면서 조용한 음성으로 사향가를 부르셨습니다. 간고한 항일대전의 나날, 달 밝은 미령의 밤 우등불가에서 빨치산 대원들과 함께 사향가를 부르실 때에도, 진달래꽃 활짝 핀 내가에서 사향가를 부르실 때에도 대원들의 가슴에 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애틋한 사랑, 조국에 대한 숭고한 사랑을 심어주시던 위대한 수령님. 우리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의 가슴마다에 이렇듯 숭고한 조국의 투철한 혁명 정신을 억세게 심어주셨습니다. 하기에 그 예슬아에서 성장한 우리 혁명의 첫 세대들은 사향가의 노래를 높이 부르며 나서 자란 고향에 대한 생각,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더욱 소중히 간직했고, 이 노래에서 힘과 용기를 얻어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끝끝내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안아왔습니다. 이 군상은 조국현 군상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진달래 꽃 속에 얼굴을 묻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여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국 땅에서도 늘 보아하던 진달래였건만 조국 땅 3년 못가에 붉게 핀 진달래를 보는 순간 저 여대원은 꽃 속에 얼굴을 묻고야 말았습니다. 조국의 진달래, 이 말 속에는 조국과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며 광복의 봄을 앞당기고 해방된 조국 강산에 인민의 행복한 낙원을 일떠세우려는 요격대원들의 열렬한 염원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진달래 꽃을 볼 때마다 한일무장 투쟁 시기의 나날들이 회상되어
시라도 업고 싶은 충동을 받곤 합니다. 저국의 진달래, 백두산의 진달래, 연분홍색 진달래, 저국의 봄을 알리는 진달래. 얼마나 많은 뜻이 어려 있는 아름다운 꽃입니까? 몽산지구 진공의 그날 서국 땅에 들어선 항일 유격대원들을 그처럼 눈물겹게 맞이한 저국의 진달래. 그것은 투사들에게 있어서 떠나온 고향과 두고 온 부모 처자들의 정다운 모습이었고, 침략자를 물리치고 기어이 되찾아야 할 사랑하는 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사들은 이 꽃을 그저 진달래라고 하지 않고 저국의 진달래라고 부르며 얼굴에는 웃음꽃을 피우면서도 눈물을 쏟은 것이었습니다. 그간 꽃향기 속에 얼굴을 묻으며 그들이 그려본 것은 과연 무엇이고, 억센 가슴마다의 더욱더 굳힌 신념은 무엇이었겠습니까?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어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고한 의지, 서국강산의 터지어를 해방만세의 환호성이었습니다. 그 품에서 행복한 삶을 누려갈 이 나라 인민들의 행복 넘친 모습이었습니다. 저국의 진달래를 가슴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항일의 묘대원들을 보면서 저는 발길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과연 백도의 후손답게 자기의 사업을 잘하고 있는가, 또 자기의 본분을 잘하고 있는가 하고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국의 미래를 갖고 가는 교육자로서 후대들에게 무엇을 심어줘야 하고 무엇을 가르쳐줘야 하는가를 이 답사를 통해서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일제에게 빼앗겨 한 떨기 꽃조차 자기의 것이 없었고, 망국에 서름한 꽃 떠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고향 산천을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는 굳은 혁명신념. 그날의 투사들이 지녔던 여러 같은 저국에는 이 땅 위에 저국 해방의 새 봄을 불러오고 행복 넘친 인민들의 새 생활을 꽃피웠습니다. 훈모편 군상입니다. 여기서는 자나깨나 뵙고 싶던 민족의 태양 김일성 장군님을 맞이한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훈모의정과 변함없는 충성의 결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때 그 신사동 예, 인민들 맞습니다. 간악한 일제의 후위 선전으로 저국 해방에 대한 희망마저 잃고 있던 마을 사람들은 정말 꿈길에도 뵙고 싶던 김일성 장군님께서 자기들이 마을에 오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듣고 지금 이렇게 마을에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할 것 없이 김일성 장군 만세를 목청껏 외치면서 달려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지금 흐르는 눈물로 수염발을 적시며 두 팔을 벌리고 달려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화전 농사에 허리가 구불대려 굽은 저 할아버지는 김일성 장군님께서 백두산발을 주름잡아 넘나드시며 외적을 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수령님을 꼭 만나 뵙는 것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수령님께서 백발노장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젊고 젊으신 수령님의 그 모습을 만나 뵙고 할아버지는 이젠 됐구나, 이 나라의 대통령이 텄구나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날 위대한 영도자를 모시지 못한 것으로 하여 강도 일제에게 조국을 빼앗기고 식민지 쇠사슬에 얽매여 망국노의 피눈물 나는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우리 인민이었습니다. 나라 잃은 서름을 안고 조국의 운명을 구원해줄 탁월한 영도자를 애타게 그리던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은 혁명의 진리를 깨우쳐 주신 스승이시었고 도탄에 빠진 조국의 운명을 구원해 주실 은인이시었으며 온 넋을 다 바쳐 따르고 받들 조국 해방의 구성이시었습니다.
1979년 6월 22일 이 군상을 찾으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저 할아버지가 영화에서 많이 보던 용감과 비슷하게 형상을 아주 잘했다고 결시하셨습니다. 민족의 태양에서 꼽새 할아버지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답사생들도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지금 유격대 정치 일꾼으로부터 수령님께서 직접 지휘하신 통쾌한 전투담을 전해 들으며 걸어가고 있는 마을의 저 소녀는 자기도 청울민 뽀마대원처럼 김일성 장군님을 보위하는 친위전사가 되겠다고 마음 다지고 있습니다. 한 손을 높이 들고 통나무 위에 올라서서 힘있게 연설하는 저 유격대 손전호는 반일 전선의 손대는 노동계급이 소유한다고 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가르치심대로 더욱 해방의 한계를 떨쳐나서자고 열렬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손에 하모니카를 쥐고 유격대 아저씨에게 매달린 저 나어린 소녀는 유격대 아저씨에게서 기념으로 받은 저 하모니카로 혁명군은 왔거나 우리 마을이 왔거나를 못 들어지게 불어서 저국에 진군하신 김일성 장군님을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막 의시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인 1977년 4월 29일 여기 삼지연 대기념비 건설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삼지연 대기념비는 사상예술적 내용에서뿐 아니라 규모에서도 단연 세계적인 대기념비로 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며 수령님의 동상을 백두산을 배경으로 모시는 것만큼 대기념비 군상 주제를 조국 진구로 정해주시고 군상 형상과 구성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파강섭 조각상 진격의 나팔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진군 및 전투편 군상입니다. 대호의 제일 뒤에서부터 가운데 기관총을 메고 씩씩하게 행군하는 대원까지 진군편이고 저 앞부분은 전투편입니다. 이 진군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대낮에 가무경비 도로로 법무당당히 행군해가는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근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지금 대호의 제일 뒤에는 작식대원을 비롯한 유격대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일행천리 천수의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그 어떤 적들이 달려들어도 단숨에 쓸어버릴 자신만만한 기세를 안고 씩씩하게 행군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앞에 숭대의 누나로 불리우는 묘대원과 꼬마대원이 무슨 이야기를 다정하게 속삭이며 행군해 가고 있습니다. 조국 땅을 밟아보는 기쁨 그 어디도 비길 데 없는데 저 꼬마대원은 이 길로 활개치면서 우리 수령님의 고향 땅인 만경대로 제일 먼저 달려갈 결의를 다지며 씩씩하게 행군해 가고 있습니다. 일행 천리 전술로 감옥경비 도로를 행진해 가던 그날의 투사들의 모습이 당부리에 안겨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호의 맨 앞장에는 지금 저렇게 기관 총수와 법영 총수들이 진출하고 있는데 그들은 원수놈들을 무자비하게 쳐부시고 우리 민들에게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기 위해서 대용단포를 향하여 힘차게 행군해 가고 있습니다. 전투편 군상입니다. 이 전투편 군상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 지휘하신 역사적인 무산지구 전투에서 무비의 용맹을 떨치고 있는 조선인민 혁명군 대원들의 그날의 모습을 조형예술적 화폭으로 생동하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사나같이 옥센 가슴에 탄띠를 두르고 멸족의 총금을 틀어지고 힘을 모아 나팔을 불고 있는 진격의 나팔수. 저 진격의 나팔수는 오늘도 대홍단벌의 높은 언덕에 서서 결전으로 부르는 나팔을 돌격의 나팔을 힘있게 불고 있습니다. 정말 진격의 나팔수 형상이 멋있습니다. 1979년 6월 22일 이 군상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저 진격의 나팔수 형상이 기가 막히게 잘 되었다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0년 3월 20일 삼지연 대기념비에 오시어 저 진격의 나팔수가 돌격 나팔을 불면서 앞으로 막 달려나가는 것만 같다고 확실히 국보적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골짜기라고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하늘 땅을 흔드는 돌격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중기관 청수와 부사수가 재빨리 사격 자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앞에 법용 청수가 가증한 원수놈들의 가슴팍을 향하여 복수의 총탄을 재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 옆에 부상당한 유격대 지휘관이 있지 않습니까? 뇌대원이 이 몸으로 어떻게 싸우겠는가고 만류하고 있지만 그는 살인관 동지의 명령을 간철하기 전에는 전투장을 뚫을 수 없다고 하면서 역전장으로 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앞에
불이 펄펄 있는 듯한 눈길로 원수놈들을 쏘아보면서 방아쇠를 당기고 있는 기관 총수는 사랑하는 부모 형제를 학살한 철천지 원수놈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고 있습니다.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양손에 싸창을 틀어쥐고 나를 따라 앞으로라고 외치는 지휘관의 힘찬 구령소리, 전 부대가 총공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돌격의 맨 앞장에는 저렇게 수령님께 무한히 충실한 기관 총수와 법용 총수가 서리빨 같은 총창을 비껴들고 온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돌진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함성, 돌격의 나팔 소리가 힘차게 울리는 가운데 비명을 지르는 원수놈들의 시체는 명단골에 메우고 검은 구름 들였던 조국 땅에 찬란한 소광이 비껴왔습니다. 역사적인 조국 진군의 길에 울려 퍼지던 항일의 나팔 소리. 일제놈들에게는 공포와 절망을 주고 조국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환희를 안겼던 그날의 나팔 소리가 세대와 세대를 이어 우리에게 새겨주는 투쟁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불굴의 신념을 안고 곰동의 혹한 속에서로 구람을 몰랐고 백만 대적과도 맞서 과감히 싸워 이긴 혁명의 1세대들처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만을 굳게 믿고 따르는 길에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 위대한 승리가 있다는 것을. 대하강석 조각상 진격의 나팔수는 전체 인민을 항일의 혁명 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해서 공화국 창건 40돌을 맞이하던 1988년 9월 9일에 인민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정말 여기 군상 앞에 서고 보니 2019년 겨울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시면서 혁명 전적지 답사를 결코 지나간 역사를 추억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 항일혁명 선열들이 겪은 고난과 시련이 얼마나 간과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제 체험하게 해야 한다고 하시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말씀이 뜨겁게 되새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가 하는 것을 감명 깊게 새겨주는 이 군상들입니다. 2013년 11월 삼지연 대기념비를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직접 발기하시고 일도 세워주신 삼지연 대기념비는 항일혁명 투쟁을 승리로 조직 영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주체혁명협의 정당성을 심오한 사상예술적 형상으로 보여준 영소사시적 화폭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대로천 박물관이 볼수록 장관이라고, 그림처럼 황홀하다고 하시며 우리 혁명의 만년 제보이고 혁명전통 교양의 거점인 삼지연 대기념비를 돌아보니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협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결심과 의지가 더욱 굳세어진다고 격정이 넘쳐 말씀하셨습니다. 2019년 겨울 천리준마의 말발굽 소리를 높이 울리시며 백두산지구 혁명 전적지를 돌아보시던 그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백두에서 뿌리내린 영광스러운 혁명 전통을 영원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 그 위대한 전통에 기초한 불굴의 공격 사상으로 혁명의 난국을 타개하고 개척로를 열어 제끼자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결심이고 의지라고 충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옹호 고수하고 계승해야 할 전통은 오직 백두의 혁명 전통. 100년, 1000년 후에도 절대로 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백두의 혁명 전통이라는 거침없는 의지를 지니시고 혁명 전통 교양의 최전성기를 열어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그의 탁월한 영도가 있어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의 길 백두의 행군길은 곳곳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만의 계승자들이 백두의 혁명 정신을 삶과 투쟁의 교과서 자양분으로 발아안으며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영도 따라
독도 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 위협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갈 철석 같은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